공포 영화나 소설보다 더 무시무시한 건 때때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고 도는 공포썰 이것이야. 어느 날 대한민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사용자가 길고 섬뜩한 글을 올렸다. 그 글은 수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했고 그 후로도 여러 해 동안 회자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 놀러 갔다가 겪은 일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심장이 뛰지만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저는 공포를 즐기지 않아요. 호러 영화도 거의 보지 않는데 왜인지 그날은 친구들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 함께 그 마을에 있는 오래된 민박집에 묵기로 했습니다. 그 민박집은 100년이 넘은 고택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지어진 곳이라고 들었어요. 주위에 고풍스러운 소나무 숲이 있고 안개가 끼면 정말 무슨 공포 속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는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꾸만 입을 때려다 멈칫하는 게 뭔가 아리송했어요.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우리에게 밤에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특별히 2층 끝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호기심이 생겼죠. 그날 밤 술도 몇 잔 들어가고 약간은 취기가 올라온 우리는 묘하게도 아주머니의 당부를 무시하고 2층 끝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방 안은 원지투성이의 분위기가 무겁고 불쾌했어요. 그런데 벽 한쪽에는 이상한 헛소리가 낙서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떠나지 않으면. 그걸 본 순간 우리는 오싹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문이 쾅 닫히더니 방 안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순간 저는 무슨 이유에선지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 것 같았어요. 우린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방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마치 무엇인가 우리를 그 방에 가둬놓으려는 듯이요. 그때 갑작스레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며 방 안에 있는 창문이 산산조각 났고 이상한 현상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그 방을 빠져나와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가 어리석었다고 말하며 그 방에는 이 집의 첫 주인이었던 여인의 유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으로부터 아주머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그 방에서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방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우린 간신히 사건을 무사히 넘겼지만 그 이후로도 한동안 낯선 기운이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저와 친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를 남겼고 다시는 그런 무모한 호기심을 갖지 말자는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방문을 마친 우리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지금도 종종 악몽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경고의 뜻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때로는 몰랐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겪었던 그 일은 군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중대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은 온통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여름이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밤이면 귀뚜라미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곳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되었다. 당시엔 조금 피곤했지만 밤에 적막함이 주는 이상한 위압감 덕분에 잠이 올 수가 없었다. 중대 내무실을 한 바퀴 돌고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데 멀리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순간적으로 여기서 멀리 있을 곳은 숲밖에 없는데 불빛이라니 하는 생각이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선임에게 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후레쉬를 챙기고 불빛이 보였던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숲속은 낯선 기운이 감돌았고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 갑자기 깨끗한 공터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곳에는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분명 나를 보고 있었지만 그 눈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후레쉬를 떨어뜨려 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레쉬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었다. 나는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온 마음의 위협이 뒤에서 밀려오는 듯했다. 이상하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어렵게 부대로 돌아와 후레쉬를 챙기는 동안 두려움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다른 불침번이 나를 발견하고 무엇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그 숲을 지나가는 일이 매우 꺼려졌다. 몇몇 다른 병사들에게 숲 속에 이상한 것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만 했다. 하지만 그날 본 그녀의 모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가끔 늦은 밤이면 그 숲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사건이 나의 착각일 뿐이라고 믿으려고 하지만 마음속엔 아직도 확신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남아있다. 그날 밤 그녀가 정말로 나를 부르고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했어야 했을까?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혼자서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었다. 그때 시간이 이미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고 그 덕에 집 안팎은 모두 고요했다. 나는 항상 그렇듯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고 있었고 오늘은 특히 공포 게시판에 재미있는 썰들이 올라왔길래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이 나의 관심을 끌었다.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XXXXXX 또 난 낚시겠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클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글에는 간단한 이야기와 함께 이상한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당신의 숨겨진 두려움과 마주할 것입니다. 누구도 끝까지 본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졌다.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링크를 클릭했다. 순간 잠시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무언가를 로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내 화면에는 낯설고 으스스한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오래된 흑백 필름같이 매끄럽지 않은 화면에 폐허가 된 듯한 오래된 건물이 비춰졌다. 어떤 정체 모를 인물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속삭임을 이어갔고 귀를 기울일수록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조금씩 화면이 어두워지며 화면에 있던 폐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그리고 불현듯 화면이 전환되면서 누군가 내 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내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에 카메라가 찍고 있는 방의 모습이었다.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화면 속에 그 인물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내 영상이 다시 전환되며 이상한 숫자와 문자가 화면을 뒤덮었다. 그 숫자와 문자는 빠르게 너울거렸고 나는 머릿속에서 뭔가 깨끗하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영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이상한 문자가 머릿속에 얽히면서 나도 모르게 노트북의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다. 내 심장은 이제 마치 달리기라도 한 듯 깊고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영상을 끄거나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이미 저 멀리 사라져버렸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손가락은 마치 마비라도 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힘이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났을까 화면에는 낯선 사람들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그 얼굴들은 하나같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의 눈은 마치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방의 불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놀라움에 바로 의자를 밀쳐내며 일어섰으나 다시 화면을 향해 돌아보자 영상 속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찬찬히 살펴보니 화면 속에는 내 방의 구석이 비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구석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송절이 무섭게 뒤로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화면을 보았다. 여전히 구석은 비춰지고 있었고 이내 작은 움직임이 그곳에서 포착됐다. 작은 그림자는 점점 커지더니 형태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나의 형상이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나와 똑같이 생긴 인물이 화면 속에 서 있었던 것이다. 마치 나를 비추고 있는 거울 같았다. 그 인물이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제서야 그것은 차갑게 웃기 시작했다. 몸이 떨려왔고
그 순간 갑자기 스크린은 꺼져버렸다. 불이 다시 켜졌고 나는 화면이 꺼진 노트북만을 바라보았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던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도 없이 누군가의 노래 소리가 들렸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과 함께 나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지만 마치 깊은 바닷속처럼 모든 것이 정적이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노트북을 보았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여전히 화면은 평온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링크의 존재도 영상의 내용도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공포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공포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남아 있다. 어느 곳에 퍼져 있을지 모르는 그 영상의 정체는 미지의 두려움으로 남아 있지만 그것이 나의 공포심을 현저히 자극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캠핑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한적한 곳을 골랐다.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다 그렇듯 우리는 자연 속에서의 하룻밤을 만끽하려고 기분 좋게 출발했다. 캠프파이어 주위에 둘러앉아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평소 하지 않던 깊은 이야기를 했다. 하나, 고요한 숲속의 밤은 너무도 맑고 아름다웠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던 우리는 슬슬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텐트 안에 누워 한참을 불평 없이 뒤척이던 나는 문득 텐트 밖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 때문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팔랑거리는 듯한,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슬금슬금 텐트를 삥둘러 걷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미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기에 내심안심하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갑자기 텐트의 지퍼가 천천히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너무도 명확해서 나는 동시에 놀라고 겁에 질려 친구들을 깨울 수밖에 없었다. 잠결에 일어난 친구들은 바람 때문이겠지라며 다시 자라 했지만 내가 너무나 불안해 보였는지 한 친구가 마지못해 티셔츠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 나간 친구가 소리를 내어 우리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모두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다. 밤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무언가 묘하게 변해 있었다. 우리의 캠프 중심에 두었던 랜턴이 숲길 쪽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모닥불은 깜박이며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그 순간 숲에서 갑자기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 멈췄고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싸늘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 모두 낯빛이 창백해지고 두려움에 질렸다. 우리는 우왕좌왕하며 소리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숲을 빠져나와 근처 주차장에 도착한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캠핑장을 떠났다. 차 안은 숨죽인 정적이 흘렀고 우리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는 것에 조용히 동의하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호기심에 그 장소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그곳에서 수년 전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것과 그 후로 몇몇 캠핑객들이 같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숲을 다시는 찾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친구들 사이에서 가끔 회자되곤 한다. 그 밤이 가져온 느낌은 너무도 사실적이었고 그때의 공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모두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공포였다.